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자가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종종 비극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여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얻는 동시에 미움도 함께 얻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극단적인 감정을 경험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훗날 희빈장씨로 불리며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비극적인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숙종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금기를 깨뜨린 여인이자 조선의 신분 질서를 흔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벽에 부딪혀 가장 처절하게 부서진 인물이기도 했죠. 장옥정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 사랑으로 시작해 권력으로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장옥정은 양반이 아닌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상류층과 평민 사이 어딘가의 계층으로 결코 왕의 여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미모는 뛰어났고 예술적 감각과 지적 기품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옷을 만드는 상궁 집안에서 자랐기에 어려서부터 궁중 문화에 익숙했습니다. 옷과 장식, 예절과 말투, 그리고 미묘한 감정의 연출까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왕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녀가 숙종을 처음 만난 것은 숙종이 아직 젊은 왕으로서 권력의 중심을 잡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숙종은 강하고 카리스마 있었지만 동시에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지루한 논쟁에 지쳐 있었고 굳건한 예법과 도리 속에서 인간다운 따뜻함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인물이 바로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법보다는 감정으로, 권력보다는 인간적인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숙종에게는 위로였고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독이었습니다. 장옥정은 빠르게 숙종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사랑은 곧 정치였고 후궁의 눈빛 하나가 대신들의 목숨을 좌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녀를 싫어한 이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은 장옥정을 천한 여인이라 비난하며 그녀의 존재가 조선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숙종은 그 비난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가까이 두었고 마침내 그녀가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옥정의 사랑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자를 낳은 여인이 된 것이죠. 이제 그녀는 감정으로 얻은 사랑을 권력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이름이 바로 희빈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의 세계는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왕의 아내는 언제나 둘이었습니다. 정비인 인현왕후 민씨와 숙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 장옥정. 이 두 여인은 조선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대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명문 민씨 가문의 여인으로 덕과 절제를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늘 조용했습니다. 반면 장옥정은 생동감 있었고 감정적이며 사랑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사랑은 장옥정에게 있었지만 명분은 인현왕후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옥정을 정식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신분이 낮은 여인이 왕비가 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랑과 권력을 동시에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녀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장옥정은 더 이상 숙종에게만 기대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한 남인 세력과 손잡고 정적들을 몰아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던 서인 세력을 탄압했고 자신을 패비로 만들었던 인현왕후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숙종은 점점 냉정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옥정을 사랑했지만 왕으로서의 자신을 위협하는 정치적 여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사랑으로 얻은 자리는 이제 정치로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권력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더 이상 여인의 따뜻함이 아니라 왕권을 향한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숙종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숙종은 그녀의 덕성과 품위를 떠올렸습니다. 인현왕후는 한 번도 숙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뜻이 하늘의 뜻이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말은 숙종의 마음에 깊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장옥정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무너졌고 사랑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두 손으로 잡았던 왕의 마음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랑이 무너질 때 인간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합니다. 용서하거나 복수하거나. 장옥정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왕비가 된 이후 장옥정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 했고 자신을 몰락시킨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부적과 군판을 벌였습니다. 그 일은 결국 발각되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음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었던 숙종의 손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녀가 마신 사약은 독이었지만 더 깊은 독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해 인현왕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여인은 한 남자의 사랑 안에서 만나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왕은 사랑을 잃었고 조선은 두 여인의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장희빈을 악녀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권력을 쥔 남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쫓은 한 여인이었고 동시에 시대가 만든 정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 욕망을 펼친 무대가 조선 왕실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녀가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여인으로서의 사랑은 언제나 정치였고 정치 속의 사랑은 늘 비극으로 끝납니다. 장옥정은 시대의 벽을 넘은 여인이었지만 그 벽을 넘은 순간부터 파멸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갔고 그 세계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조선 사회의 신분제도, 여성의 위치, 그리고 권력의 본질을 드러낸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한 대신들은 질서의 붕괴를 두려워했고 그녀를 사랑한 숙종은 왕의 인간적인 욕망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이 죄가 된 시대의 희생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열정은 당시 조선의 여성들에게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불꽃처럼 살았고 불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불은 꺼졌어도
그 빛은 아직도 한국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장희빈은 조선의 모든 왕비 중 가장 인간적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녀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고 사랑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그런 여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사랑했고 왕은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거스른 여인이었고 그 대가로 역사의 저편에서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녀의 이름은 악녀와 비운의 여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디까지가 순수이고 언제부터 권력이 되는가? 장희빈은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생은 그 질문 자체가 되어 조선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숙종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으나 나는 왕이었다. 나는 사랑을 허락받지 못한 왕이었다. 왕의 자리는 높지만 그곳은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나는 백성을 다스렸지만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조차 정치가 되어버리는 자리. 그곳에서 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빛처럼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법과 예로 묶여있던 세상에서 그녀는 살아있는 숨결이었습니다. 나는 군왕이었으나 그녀 앞에서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내 하루의 위로였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조선을 흔들리게 하리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옥정은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걸음, 눈빛 하나까지도 세상의 예법과 달랐습니다. 궁중의 여인들은 모두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단순한 시선에 끌렸습니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늘 가면을 썼습니다. 정치와 권력, 예법과 명분, 그 속에서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었고 나는 그 따뜻함에 취해 왕의 냉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하, 장씨는 신분이 낮습니다. 왕의 여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나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내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는 나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법을 지켰지만 나는 사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한 문장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녀를 내 곁에 두겠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왕이 아니라 남자가 되었고 그 남자의 사랑이 결국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릅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2년 후 민씨였습니다. 그녀는 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절도 있었으며 감정의 파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로서 완벽했지만 여인으로서는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사랑을 원했지만
왕으로서 정비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옥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은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분과 남자의 사랑이 싸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왕비를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옥정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날 조선은 나를 군주가 아닌 사랑에 미친 남자라 불렀습니다. 나는 그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왕비가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보다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와 권력이 그녀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더 냉정한 여인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점점 더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의 적은 신하가 아니라 백성이었고 조선의 돌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를 지켜주신다 하셨지요. 저를 버리시면 저는 끝입니다. 그 말은 애원이었지만 동시에 위협이었습니다. 나는 왕으로서의 나와 남편으로서의 나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 사랑은 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신하들은 다시 인현왕후의 보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흔들렸습니다. 그녀가 병들어 있다는 소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단했습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옥정은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왕의 결단이었으나 인간으로서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그녀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복수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세상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희빈장 씨가 왕비를 저주했다. 나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부적, 무당, 구판, 저주의 기도 그 모든 것에 그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것이 나였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이 그녀를 권력의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내 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녀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고 합니다. 그 미소가 슬펐는지 원망이었는지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궐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향이 남아있는 방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왕이었지만 한 여인을 잃은 남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죽였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빛이 내 귓가에, 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을 다스렸으나
내 마음 하나는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강철이었지만 그 속에 나는 유리였습니다. 사랑 앞에서 깨졌고 권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나의 죄이자 나의 연인이었습니다. 후세는 나를 변덕스러운 군주라 부릅니다. 그들은 내 결단을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죄책감 속에서 흔들렸는지를. 나는 조선을 지키려 했지만 한 여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택했지만 사랑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녀를 잃은 뒤 나는 더 이상 어떤 여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시 철의 얼굴을 쓰고 조선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진정한 인간이 아닌 단지 조선의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은 왕의 이름으로 남겠지만 그녀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장옥정. 그 여인은 내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세상이 빛났고 그녀가 울 때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왕비로 세웠고 결국 사약으로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왕이었고 그녀는 나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사랑은 언제나 명령으로 끝납니다. 나는 사랑을 시작했고 그녀는 사랑으로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신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저 한 남자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권력도 명분도 조선도 없이 그저 인간으로 그녀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숙종이고 그녀는 장희빈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 권력으로 싸우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부르고 나를 냉정한 군주라 부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을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이름을 가진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현왕후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잃고 품위를 지켰다. 나는 조선의 왕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선의 왕비라 부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한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덕이 요구되었고 감정보다는 인내가 미덕이었습니다. 나는 명문 민씨 가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예절과 정숙, 침묵과 절제를 몸에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내 말투에는 조심이 있었고 내 걸음에는 단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의 나이에 나는 조선의 임금 숙종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꽃가마에 앉아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내 인생은 조선이라는 이름의 궁궐 속에 갇혔습니다. 왕비란 이름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사랑은 사치였습니다. 왕의 마음은 나라의 것이라 배웠습니다. 나는 임금을 남편이라 부르지 못했고 그저 전하라 불렀습니다. 그의 미소를 볼 때도 그건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감정을 접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른 여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본 순간
나는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예법보다는 생기를, 조용함보다는 생동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왕비로서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으로서 그 미소가 두려웠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내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옥정에게 향하기 시작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마음을 얻었고 목소리로 권력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비는 남편의 변심을 질투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어둠도 깊어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왕비의 자리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내 존재가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왕의 명으로 폐위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왕비의 옷을 벗었습니다. 왕의 아내도 나라의 어머니도 아닌 존재로 남았습니다. 나를 따르던 상궁들은 울었고 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만 우세요.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그 또한 순리일 것입니다. 궁궐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문 안에는 권력과 사랑이 있었고 문 밖에는 침묵과 고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왕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찬양했고 나는 잊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웃음 속에 어쩐지 슬픔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언젠가 그 웃음을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궁 밖의 삶은 길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비단 대신 베옷을 입고 보석 대신 눈물을 품었습니다.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전하께서 부디 평안하시길,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길.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다 했습니다. 나를 버린 왕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왕비였지만 결국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그녀는 왕비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신하들의 분노를 샀고 궁중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마마를 다시 모시고자 하십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시 궁으로 들어간다니. 그 문을 떠난 날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나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나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다시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